뉴욕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5,500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도 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가 코로나19 사례 증가로 이번 주 지하철 운행 감소 등 서비스가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을 맞더라도 10주가 지나면 오미크론 방어력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i, I'm Dr. Torian Easterling, First Deputy Commissioner and Chief Equity Officer at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As the father of a 1-year-old child myself, I already got her flu shot to protect us against the flu. And I encourage other parents to do the same for their children. Doctors recommend that children get a flu shot every year, starting when they are 6 months old. The flu shot has been shown to be life-saving for children, and it reduces the risk of spreading the flu and becoming sick, which can keep children from missing school and parents from having to miss work. With more of us preparing to come together for the holidays, let's protect our children by getting them their flu shots. And if your child is eligible to receive a COVID-19 vaccine, they can get both shots at once. For more information or to find a flu shot location, visit nyc.gov/flu or call 311. 당신이 타고 싶었던 스타일. 현대자동차가 멋진 조건으로 드립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기 있는 모델들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세요. 현대 겟어웨이 세일즈 이벤트. 지금 당신을 위한 특별한 오퍼를 만나보세요. 이 겨울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2 산타페를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에 90일 할부금 유예 혜택으로 만나보십시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5,500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도 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27일 기준으로 뉴욕주 전체 입원 환자는 5,526명에 달해 2월 23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1월 1일 이후 190%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1,330명이며 이는 2주 전보다 69% 증가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19일 20만 1,953명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며 지난 여름 확산때의 정점 16만 4천여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 25일 기준으로 7일간 하루 평균 입원자는 2주 전보다 9% 증가하며 누적 입원자가 7만 950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1,345명으로 2주 전보다 4% 늘었습니다. 뉴욕 지역 확진율도 지난 23일 기준으로 뉴욕주는 12.4%, 뉴욕시는 12.6%, 롱아일랜드는 15.4%를 기록했으며 25일 기준 뉴욕주는 14.2%, 뉴욕시는 14.6%, 롱아일랜드는 16.4%로 치솟았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무려 18.3%로 폭등했고 퀸즈가 15.1%, 스테튼 아일랜드가 14.1%, 브루클린과 맨해튼이 13.6%를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16.2%, 서포 카운티는 16.7%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뉴욕시 직원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정기 검사 등 대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출근할 수 없습니다. MTA가 코로나19 사례 증가로 이번 주 지하철 운행 감소 등 서비스가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일요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차가 평소보다 덜 자주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일관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TA는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필요한 곳에 승무원이 재배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열차 운행 시간 등을 확인해 미리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 축소는 시내버스 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주 필수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필수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경우 5일 후 직장에 복귀를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교통기관들은 인력 부족을 돕기 위한 필수 근로자에 대한 뉴욕주의 개정된 방역 지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더라도 10주가 지나면 오미크론 방어력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메신저 리보액산 부스터샷, 즉 화이자나 모더나 부스터샷을 맞은 뒤 10주가 지나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가 80에서 90% 수준을 유지했고 1, 2차 접종 때 어떤 백신을 맞았든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받으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화이자로 부스터샷을 맞은 경우 접종 직후에 백신 효과가 70%에 달했지만 10주가 지나면 효과가 45%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또 화이자로 1, 2차 접종을 받은 뒤 모더나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9주가 지날 때까지 방어 효과가 70에서 75%에 달했습니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 뒤 수개월에서 반년 이상 장기 곳곳에 잔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숨진 44명을 부검해 장기 조직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기도와 폐 등 호흡기에 머물지 않고 수일 만에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로 번지며 증상 시작으로부터 최대 230일이 지난 뒤에도 검출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분석을 통해 지난 23일 기준 입원한 소아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가 전국적으로 1,987명에 달하며 이는 열흘 전보다 31%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대다수는 아직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1차 유행했을 때는 어린이 상당수가 두통, 복통, 후각 또는 미각 상실 등 증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증상은 대체로 감기나 독감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일하는 한 소아과 의사는 과거 다른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아이에서 발열 증상이 더 자주 목격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아 확진자가 중증으로 발전되는 추세는 뚜렷하지 않으나 워싱턴 포스트는 소아과 전문의들을 인용해 앞으로 몇 주 새 소아 입원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기간 중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무려 150만 명이나 급증했으며 뉴욕시는 2명 중 1명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610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720만 명이며 내년 3월에는 7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인구가 1980만 명임을 감안하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거의 40%에 달하는 것이며 1년간 메디케이드 수혜자 증가폭은 지난 1967년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지난 8월 기준 뉴욕시 기준 880만 명 중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400만 명이 넘어 2명 중 1명이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뉴욕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뉴욕주 전체 수혜자의 56%에 달하는 것이며 특히 내년 3월에는 뉴욕주 전체 760만 명 중 뉴욕시 수혜자가 4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10년간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100만 명가량 급증했으며 뉴욕주 메디케이드 1년 예산은 $825억 달러로
미국 50개 주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맨해튼 첼시 지역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던 61세 남성이 검거됐으며 사건의 피해자가 한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2일 새벽 1시 40분쯤 맨해튼 첼시의 28스트리트과 8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용의자를 이튿날인 23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61세 흑인 남성으로 키 6피트에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넘는 거구로 23세 여성을 공사 현장으로 몰아세운 뒤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23세 한인 여성에게 소리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너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불균형과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17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마스터카드 결제 현황 분석 결과 올해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까지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미국 내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8.5%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한 것이며 17년 내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쇼핑 품목별로는 의류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47% 증가했고 보석이 32%, 전자제품이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1년 전보다는 11%, 2019년보다는 무려 61% 폭증했으며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매출 증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보복 소비도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항공사 인력 부족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미 전역에서 약 2,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항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에서 5,755편, 미국 국내선 및 미국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 1,791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 24일 690편, 25일 897편, 26일 204편이 결항됐으며 이번 주 초와 이번 주말 새해 연휴에도 결항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항공대란이 발생한 것은 조종사와 승무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구인난과 인플레이션으로 시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의 임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해 민간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3분기에 4.6% 올랐으며 특히 소매 유통업과 접객업 등의 임금 상승폭이 컸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기관, 관리, 경영, 금융 등의 임금은 3.9% 올라 평균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2003년 이후 분기별로는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졸자는 올해 금융, 법무, 기술 등의 분야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임금조사업체 존슨 어소시에이츠는 금융 분야에서 임금 인상 압력이 매우 높으며 은행이 지난해보다 10에서 35%의 임금을 더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임금의 추가 상승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채권 매입 중단, 기준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내년에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83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예상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3.9%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국 잠재 성장률이 2.1%임을 고려하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3.9% 성장은 잠재 성장률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아직 미국이 경제적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어떤 신호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년 미국 기업 투자가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팬데믹 3년차를 맞아 언택트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 역시 고용 증가, 임금 상승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연준의 채권 매입 중단 등 긴축 정책이 확실시되지만 시장 전체에 장기적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미국 증시가 올해 같은 폭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기관 13곳의 내년 증시 전망을 취합한 결과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내년 연말 4,940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지난 23일 종가보다 4.5% 상승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지난해 16% 오른 데 이어 올해 26%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년의 증시 상승세가 멈칫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기업 실적이 하락하게 되므로 돈이 주식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연준은 월 1,200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을 내년 3월 종료하고 빠르면 하반기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 증시는 조정 국면을 맞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속하는 기업의 수익이 내년에도 9.2% 증가할 것이라며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이민비자에 이어 유학, 취업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공간 비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 체리힐의 한 쇼핑몰이 어제부터 어른들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와 10대의 쇼핑몰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10시 반쯤 퀸즈 베이사이드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에서 65세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정차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오전 10시 29세 보디빌더가 롱아일랜드 휴렛 하버의 한 저택에서 65세 아버지와 64세 어머니에게 총기를 발사해 중상을 입혔으며 아버지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올해 53세의 뉴욕시 소방국 간부가 어제 아침 7시 반쯤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소방서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살 흔적은 없고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9시 반쯤 맨해튼의 61스트리트과 3일비뉴 교차 지점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자전거를 탄 남성과 행인 1명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까지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34회 연속해서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늘 밤 추첨하는 파워볼 당첨금이 4억 1,6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현대의 찰스 다윈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26일 별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전라남도 내 고향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및 2022 이민년 새해맞이 전라남도 내 고향 농특산물 특판 행사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내 고향 전라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곱창김, 미역, 감태김, 참기름, 한식간장, 약재도라지와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 법성포굴비, 매세미, 숙성홍어, 다리포와 각종 젓갈, 액젓류도 준비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단 10일간 개최되는 연말연시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5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